뉴저지 명문 특목고인 버겐 아카데미 고등학교에서 한인을 비하하는 발언이 나와 거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중앙일보는 버겐 아카데미 고등학교 스페인어 교사인 타민족 A씨가 수업 시간 중에 한인 학생들을 향해 나는 한인을 싫어한다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원에서 체포되는 불법 체류 신빈 이민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들은 증인 등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법원에 대기 중인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에 의해 체포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박은하 공공외교대사가 15일 기자들과 만나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동포사회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한인 시민권 취득자가 증가세입니다. 지난해 기준 14,347명이 미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는 2년 연속 증가한 것입니다. 내년 1월 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새 런드리 라이선스 제도가 6개월 연기됐습니다. 15일 피터구 뉴욕시의원은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과 해당 제도 시행을 내년 6월 30일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면 앰버 경고가 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교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시켰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KBTV 뉴스9입니다. 뉴저지의 명문 특목고인 버겐 아카데미 고등학교에서 한인을 비하하는 발언이 나와 거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의 발언이 학생들의 모범이 돼야 할 교사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오늘 뉴욕 중앙일보는 버겐 아카데미 스페인어 교사인 타민족 A씨가 수업 시간 중에 한인 학생들을 향해 나는 한인을 싫어한다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 교사는 지난 9월 달 초 11학년 수업 시간 중 학생마다 출신 국가나 모국이 어디인지를 물었는데 한 한인 학생이 한국이라고 답하자 나는 한인을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교사는 다른 수업 시간엔 한국 출신 학생들에게 손을 들어보라고 했고 6명의 한인 학생들이 손을 들자 또다시 한인을 싫어한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이 일로 일부 한인 학생들이 상담 교사의 일을 알렸으나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고 한인 학부모들에게 알려져 현재 문제가 된 교사는 해당 수업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인 학부모들은 당초 학교 당국이 이와 관련한 진상조사와 엄중한 처분을 약속했는데 2달여가 지나도록 해당 교사에 대한 조사 결과와 징계 내용이 공식화된 것이 없다며 이에 따른 제대로 된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체포되는 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들은 증인 등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법원에 대기 중인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에 의해 체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체포되는 이민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뉴욕 데일리 뉴스는 올해 뉴욕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민수사관에 체포된 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 수가 110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법원에서의 체포 또는 체포 시도 건수가 11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무려 900%가 폭증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 같은 체포자 중 20%는 과거 범죄 기록이 없는 이들로 나타나 정당한 법적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통 위반 티켓 문제나 사건 증인에 따른 증언 때문에 법원에 출석했다. 대기 중이던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의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의 불체신분 이민자 체포는 이민세관 단속국이 이민 단속에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박은하 공공외교대사가 15일 기자들과 만나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동포사회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박세나 기자입니다. 박은하 공공외교대사가 뉴욕을 방문,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동포들의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은하 공공외교대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준비 현황을 전하며 올림픽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평창 올림픽은요, 전 세계인이 모여서 즐기는 축제일 뿐만 아니라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구현하는 평화 올림픽으로서 평창 올림픽을 개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화 올림픽의 이념을 제가 널리 홍보하고요. 그걸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도 제가 결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려면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시고 많이 관람해 주셔야 되겠죠. 우리 동포분들의 관심과 지지도 부탁드립니다. 박은하 대사는 현재 한국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만큼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교통의 경우 서울 평창 간 KTX 이용 기준 약 30분가량 소요되며 숙소는 예상 수요 3만 개를 훨씬 웃도는 4만 개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은하 대사는 현재 올림픽 티켓이 국내용 30%, 해외용 50%가 판매 완료된 상태라며 올림픽이 80여일 남은 만큼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은하 공공외교대사는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부 대표단과 함께 13일부터 뉴욕에서 평창올림픽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한인 시민권 취득자가 증가세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14,347명이 미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는 2년 연속 증가한 것입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한인 시민권 취득자가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15일 공개한 2016 회계연도 신규 시민권 취득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한인 시민권 취득자는 14,3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미 전체 취득자 75만 3,060명의 1.9%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또 전년도에 14,230명과 비교해 0.8%, 117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인들의 시민권 취득이 늘고 있는 것은 지난해의 경우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던 것이 주요 이유로 꼽힙니다. 한편 이 기간 미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시민권을 취득한 나라는 멕시코로 10만 3,55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이어서는 인도가 4만 6,188명으로 두 번째, 필리핀이 4만 1,285명으로 세 번째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 11번째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내년 1월 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새 런드리 라이선스 제도가 6개월 연기됐습니다. 15일 피터구 뉴욕시의원은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과 해당 제도 시행을 내년 2월 30일까지 유예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런드리 라이선스 발급을 받기 위해선 건물 용도 허가를 취득해야 했던 세탁업주들은 다소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해당 업주들은 새 런드리 라이선스를 받기 위한 건물 용도 허가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이달 30일까지는 임시 운영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시 운영 허가서는 새 런드리 라이선스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은 연기됐지만 임시 운영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은 만일 단속이 나오더라도 임시 운영 허가서를 보여주면 새 런드리 라이선스 취득을 못한 것에 대한 벌금이나 벌점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앰버 경고가 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의회 교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고 후 도망치는 차량에 대한 정보를 12시간 안에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전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브루클린에서 뺑소니로 사망한 스페인계 방송사의 유명 진행자 진스폴의 사고 후에 추진됐습니다. 지난해 메가 97.9 FM의 DJ 진스폴로 잘 알려진 장폴 귀레로는 이스트 뉴욕의 자메이카와 셰필드 애비뉴를 건너다 용의자의 혼다 어코드에 치였고 운전자는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이후 귀레로는 지나던 행인이 911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바로 사망했습니다. 조례안을 상정한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의원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줘 뺑소니 사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보복성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유포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의회는 오늘 무단으로 온라인에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을 게재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이른바 보복성 포르노 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고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할 경우 최고 $1,000의 벌금과 최고 1년형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3일 뉴욕 출신 한인이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 뉴욕 핫도그 앤 커피가 소송에 휘말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뉴욕 한국일보는 해당 소송에 대해 뉴욕 핫도그 앤 커피 측이 반론문을 보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고 소송인에게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영업 방해 등의 이유로 현재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뉴욕 핫도그 앤 커피 측은 미주 지역에서는 뉴욕 핫도그 앤 커피 브랜드로 가맹점 계약을 진행한 적도 없고 진행하지도 않고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핫도그 앤 커피 측은 이번 소송이 해당 브랜드와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강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 관련 한 단체가 미국에서 양육하기 좋은 100대 타운을 선정했는데 뉴욕주는 단 한 곳도 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교육 관련 비영리 단체인 알람스가 미국에서 양육하기 좋은 100대 타운을 발표했는데 그 결과 뉴욕주 내 타운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뉴저지 역시 오션 카운티의 탐스리버와 패세이크 카운티의 클립턴 등 단 2곳만이 100대 타운에 포함됐습니다. 이 조사에서 오션 카운티의 탐스리버는 65위, 패세이크 카운티의 클립턴은 93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1위는 캘리포니아주의 샌 라몬이 차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15마일가량 떨어진 곳으로 이 타운은 훌륭한 교육 시스템과 중산층 이상 가구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526개 타운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각 도시의 교육 환경과 범죄 안정성, 경제 수준, 어린이 보험 가입률 등을 종합해 산출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뉴욕시 지하철에 승객들을 돕는 고객 서비스 대사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역내 곳곳에서 승객들의 요구에 부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전철 지연 안내와 이용 승객 혼잡 시 상황 통제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1년간 시범적으로 시행되며 전철역 부스 내에서 근무 중인 직원 중에 지원을 받아 진행됩니다. 서비스를 진행하는 직원들은 유니폼을 착용한 채로 서비스를 지원하며 이들은 이용객이 많은 타임스퀘어, 유니온 스퀘어역 등에서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MTA 토미 우타노 노조 위원장은 이번 합의로 승객들은 보다 나은 고객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총격범이 총격 전날 아내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격범은 아내를 총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집안에 은닉했습니다. 보도에 박세나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란초 테아마 초등학교 등지에서 총기를 난사한 총격범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아내도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15일 캘리포니아 총격범의 아내 시신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사망자 수가 총 5명이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총격범 케빈 젠슨 릴의 집 마루 밑에서 그의 아내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범은 총격 전날 아내를 총으로 살해하고 집안에 은닉했습니다. We located her dead body concealed under the floor of the residence last night. She was obvious victim of several gunshot wounds. We believe that's probably what started this whole event. 닐은 지난 14일 란초 테아마 지역에서 초등학교를 비롯 마을 이곳저곳을 이동하며 총 4명을 사살하고 10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란초 테아마 초등학교엔 유치원생부터 5학년 아이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총기 난사는 무려 45분 동안 계속됐으며 경찰이 현장에서 닐에게 발포해 사망했습니다. 범행 당시 닐은 이웃을 흉기로 찌른 사건에 대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닐이 어떻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총기를 소지할 수 있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You have to understand that we can't anticipate what people are going to do. We don't have a crystal ball. But he was not prohibited from owning firearms, but as long as he's shooting in a safe manner, he is within the law. But that
Not that we didn't investigate it, we did. 범인의 누이는 워싱턴 포스트에 가족들이 그의 정신병을 치료하려고 수년간 애를 썼지만 분노를 잠재울 수 없었다며 그는 총을 가지면 안 되는 상태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덴버 월마트 총기 난사, 텍사스 교회 총기 난사까지 불과 한 달여 사이에 4건의 충격적인 총기 난사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반 고흐의 128년 전 작품 올리브 나무에서 메뚜기가 발견됐습니다. 캔자스 시티에 있는 넬슨 애킨스 박물관의 한 감정가는 반 고흐의 해당 작품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던 중에 말라붙은 메뚜기를 발견했습니다. 박세나 기자입니다. 캔자스시 박물관에 있는 빈센트 반 고흐의 한 작품에서 메뚜기가 발견됐습니다. 넬슨 아킨스 박물관 관계자는 고흐의 올리브나무 전경 밑부분 두껍게 칠해진 페인트 속에 메뚜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고흐는 128년 전 프랑스생 레미에서 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넬슨 아킨스의 작품관리위원인 메리 샤퍼는 확대경을 통해 작품을 점검하던 중 메뚜기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메뚜기는 육안으로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슴과 몸통 부분이 날아가고 날개 일부만 남아있어 눈에 잘 띄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I think it's not uncommon to find plant material, bugs, sand stuck in the paint of works that were created outside. But in this case, we're able to talk about the grasshopper with our visitors in a fun way, learning about Van Gogh's process and how he painted. 작품 감정가들은 메뚜기가 한 세기 이상 그림에 말라붙어 있었던 것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넬슨 아킨스 박물관은 104개 프랑스 회화에 대한 온라인 카탈로그를 만들기 위해 정밀 분석 작업을 해왔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11월 16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임신한 친구의 자궁에서 아이를 꺼낸 인면수심의 여성이 15일 4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4살의 애슐리 웨이드는 지난 2015년 11월 20일 친구인 엔젤리크 스톤을 여러 차례 칼로 찌르고 배를 가른 뒤 자궁에서 아이를 꺼냈습니다. 사건 당일은 스톤의 결혼기념일이었으며 그녀는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웨이드는 범행 몇 달 전부터 임신을 한 척했으며 훔친 아기를 자신의 아이인 양 행세하려 했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살아남았습니다. 맨해튼 미드타운의 한 호화주택에서 아내가 자고 있던 남편을 칼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11시 15분 64살의 희생자가 오에비뉴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아내에게 흉골과 등을 칼로 찔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3일 오후 이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여성은 현재 폭행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 희생자와 아내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자고 있던 희생자를 왜 공격했는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베이사이드에 소재한 노부부 주택에 3인조 복면 무장강도가 들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77살의 남편과 73살의 부인이 살고 있는 집에 지난 14일 오후 7시경 벨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자 복면을 한 무장 3인조 남성들이 집안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들 강도들은 노부부를 결박한 뒤 20여 분 동안 서성거리며 금고의 위치를 물었고 결국 $2,000 상당의 보석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노부부는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은 채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인조 강도가 훔친 가방 안에서 $200,000가 발견됐습니다. 15일 경찰은 지난 7일 브롱스 팍스허스트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이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며 이날 2인조 강도들이 훔친 가방 안에서 $200,000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인조 강도들이 이날 오전 11시경 45살의 피해자가 계단을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다 그를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아들을 보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방문했고 현금 출처에 대해선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15일 민주당 연방하원의원 4명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테네시의 스티브 코원, 일리노이의 루이스 쿠티에레즈 등 4명의 의원들은 당일 기자회견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5개 탄핵 조항을 발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원들의 탄핵 소추안 발의는 이번이 2번째입니다. 유네스코 핵심 운영기구인 집행이사회 의장으로 한국인이 처음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는 1950년 유네스코 가입 이후 67년 만입니다. 한국인이 유네스코의 수장을 맡게 됨에 따라 유네스코에서의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의 디즈니랜드에서 레지오넬라균 감염 사태로 피해자가 사망자 2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11명은 직원을 포함해 디즈니랜드에 머물렀던 방문객들이며 4명은 오렌지 카운티 거주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인 소유의 의류 체인인 포에버 21이 해킹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에버 21은 지난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매장에서 카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외부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암호화 시스템 오류로 기기가 영향을 받았다며 고객들은 카드 내역을 면밀히 살펴보길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은 지난 7일 뉴저지 저지시티 시의원에 재선되신 윤여태 시의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먼저 당선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당선되고 이렇게 뵙게 되니까 더욱더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당선 소감을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번에 당선된 거는 요번에 당선 선거 운동 과정 통해서 느낀 거는 어떻게 좋고 큰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해서 했을 때 그 일이 바로 좋고 큰 일이 된다는 거를. 그래서 요번에 정말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저시 노인의 분이라든지 그 한인 후원자분들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시에 거주하는 그 시민들이요. 동참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4년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항상 의아심을 갖고 있었는데 29 선거 그 지역 투표소에서 27군데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최대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네네. 무엇보다도 감사하고요. 그다음 지난 4년간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은 잘 이겨내고 견뎌오고 그 성실히 의정 활동에 임했던 것이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것 같아 알아주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가슴풋하고요.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네, 예, 그러시군요. 우리 윤여태 시의원님께서는 한인 유권자가 실은 전만 지역에서 2번이나 당선이 되시고 또 그것도 무소속으로 당선이 네. 되셨습니다. 참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물론 이제 앞서 주신 얘기하고 조금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번 그 재선의 의미 다시 한번 조금 말씀해 주시지요. 네, 이번에 재선의 의미는요. 뭐 다른 데보다도 다음과 같은 데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그 시 행정부 쪽에서 그 어떤 독주를 막아달라는 주민들의 소원. 그래서 지금 그 저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의회를 시장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민들을 위한 소수를 대변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높였던 것을 주민들이 인정하고 계속해서 그 정부 내 견제와 균형을 가져달라는 바람 아주 그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흔히들 네. 그 뉴저지의 저지시티를 뉴저지의 정치의 1번지라 뭐 이렇게 네. 좀 일컬으시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요. 네네. 미국에서 이제 로컬 정치를 얘기할 때 지방 정치를 두 군데를 얘기해요. 저지시티와 시카고. 이렇게 두 군데가 그 뭐 선거 캠페인 자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정치인들의 그 어떤 그 정치적 플레이가 그 다른 시나 다른 지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하는 정치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미국에서는 그 소위 말해서 저시 같은 경우를 정치인의 그 육군 사관학교라고 일명을 통하고 정치 로컬 정치 1번지라 통하는 것이 그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아주 다재다능하다고 표현할까요? 뭐 그런 거 네. 있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는 로컬 정치하면 저지시티와 시카고 정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 시의원님께서 이제 계속 이제 네. 이번이 재선이시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지금 계속 이제 해오시고 계시는데 그 미국에서 이 정치인으로 산다는 거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사생활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할라데이라든지 어디 가족 있는 뭐 버스데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지시 같은 경우는 다른 타운에 비해서 그 조금은 좀 나은 편이지만은 그 많은 그 힘든 분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다 보니까 그 개인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많아요. 그 도움을 주다 보면은 그 사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다 보니까 그 많은 주민들로부터의 그 어떤 그 관심의 대상이다 보니까 말 한마디라든지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뭐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 우리 윤여태 시의원님 그 앞으로의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또 목표 또 계획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정치하는 사람이 꿈이 없다 그러면 그 거짓말이고 예, 예. 또 우리 한인 동포를 향해서 거짓말하면은 벌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사실 이번에 이 자리를 빌려서 꼭 우리 동포 사람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2013년 선거에 때는 우리가 캠페인 매니저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재정적으로 조금 압박이 있기 때문에 2017년 캠페인은 캠페인 매니저가 없이 혼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그 한인 그 동포분들이 후원을 했어도 사실 땡큐 편지, 감사드리는 편지를 보내기가 사실 힘들 만큼 바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저를 후원해 주신 많은 한인 동포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그 감사의 편지를 못 보낸 것에 대해서 정말 좀 이해를 해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캠페인 매니저를 들려면은 거의 한 7, 8만 불이 들어가요. 아이고, 그래서 네네. 그 돈을 아껴서라도 저 캠페인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런 우리 감사 편지 하나 제대로 못 보낸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필요해서 다시 한번 한인 동포사의 후원과 그리고 그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좀 더 나의 어떤 그 타이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시민에게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준다면 주저없이 나서서 그 일을 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실은 이제 마지막 질문이 우리 그 한인사회 이제 우리 윤여태 우리 네네. 시의원님의 어떤 정치 행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께 한 말씀을 좀 해주십사 하는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었는데요. 네. 네네. 뭐 조금 좀 바꿔서 우리 네. 한인사회에 이제 이렇게 재선이 되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좀 해나가시겠다 뭐 이런 말씀 좀 예, 해주시면 좋을 것 이렇게 같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한인 정치라는 것은 미국 사회 속에서 한인 정치는 두 가지를 역할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인 사회의 어떤 그 정치적 배려라든지 어떤 그 관심사를 미 주류 사회에 연결시키는 그 역할과 또 하나는 또 미국에 사는 한인의 정치인으로서 미국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두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많은 2세 정치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주고 또 그분들을 격려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재미정이 주 하원에 출마했지만 애석하게도 사실은 당선이 안 됐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재미정 얘기가 다시 한번 도전할 의사가 있고 도전하고자 하기 때문에 많은 한인 사회에서 깊은 관심과 그 격려를 통해서 우리 한인 정치를 키워야 되는 거. 그다음에 포틀리의 폴윤 이번에 그 포틀리의 시의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2014년에 시의원에 출마했을 때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한번 흔들어 보자. 흔드는 결과 이번에 그 당 추천을 통해서 포틀리에서 무난히 그 시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정치인을 키운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한인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후원을 통해서 정말 미국 사회 발전과 한인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정체성을 가진 한인 정치인이 좀 더 많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나올 수 있도록 뒤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여태 시의원님. 네, 우리 이윤 시의원님은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좀 다른 얘기로 네네. 예, 이번에는 또 시정과 관련된 계획에 관련돼서 좀 여쭤보는 시간으로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1월 16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